한 수저 떠올리면 콩국물의 꾸덕꾸덕함을 더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 면을 국물에 적시는 게 아니라 국물에 비벼야 하는 수준. 이렇게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면 어떡하죠? 저도 너무 먹고 싶은데요.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콩국수. 이게 다른데 내가 몇 군데 먹어봤는데 콩물이 이렇게 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콩을 완전히 갈았나 봐요. 진한 맛을 더 맛볼 수 있어요. 이 콩국물이 제가 콩국수 여러 군데서 먹어봤지만은 너무 진하고 어머니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건 나름의 불문율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명인을 만나 콩국수의 비밀을 밝혀볼까요? 영업시간 전 가장 먼저 나와 가게의 불을 밝히는 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서연 선생님. 콩도 갈아야 하고, 예, 육수도 끓여야 하고, 저 사전에 준비가 많아서 관리가 엄청 필요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콩국수가요, 먹긴 쉬워도 만드는 과정은 녹록지 않아 부지런을 떨어야 한답니다. 저희 창고예요. 곡물 창고. 온갖 거 다 있어요. 국산 콩이 가득하네요. 서리 맞은 후에 수확하늘에서 서리태라 그러더라고요. 탈모에도 좋대요. 백태는 주로 두부하고 청국장 만들고 하죠. 된장도 만들고. 가족이 농사지어 더욱 믿을 수 있는 국산 서리태와 백태만을 이용 두 가지를 섞어서 쓴답니다. 7대3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백태만 하는 것보다 건강에도 좋고 얘는 고소하고 얘는 좀 단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두 개를 섞으니까 먹었을 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서리태와 백태를 고루 섞는 소리까지 맛있죠? 콩소리 좋죠? 이제 콩을 깨끗하게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 불에 올려 푹 삶을 차례. 콩 삶을 때는 시간을 잘 지켜주는 게 관건이거든요. 너무 많이 삶으면 매주 냄새 나고 조금 삶으면 덜 삶으면 날비린내가 나니까 그 경계를 딱 잘 지켜줘야 돼요. 저희는 한 30분. 콩을 삶을 때는 주의를 기울여 잘 지켜봐야 한답니다. 이 거품을 꽉 잡아야 비린내를 걷어낼 수가 있다네요. 콩은 아기 같은 음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엄청 순수하고 엄청 예민하고 엄청 조심히 달아줘야 돼요. 순수한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 그렇게 섞여 있으면 그 맛이 거기에 다 배어요. 그래서 콩은 단독으로 다뤄줘야 되고 단독으로 관리, 보관 필요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뭉근하게 삶아진 콩은 바로 채반에 걸러주는데요. 이때 나온 진한 콩물도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요리에 사용한답니다. 저게 핵심물이에요. 콩국수의 핵심물. 검은 콩물의 용도는 잠시 뒤 공개할게요. 콩물을 덜어두고 바로 얼음을 들고 오는 명인. 삶은 콩에 넣어주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콩은 얼른 식혀줘야 되거든요. 가만 놔두면 이 남은 여열로도 있기 때문에 이미 시간을 딱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더 초과하면 안 돼요. 얼음으로 삶은 콩의 열기를 빠르게 날리는 게 비결. 빨개졌어요. 손이 빨갛게 부풀어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뜨거움이 가시면 채반으로 건집니다. 아우, 콩 한 알 한 알 탱글탱글하니 벌써 맛있을 것 같은데요. 한 차례 물기를 뺀 콩은 기계에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마치 크림치즈 같죠? 콩의 고소한 향과 맛이 화면 밖까지 전해지는 느낌. 잠시 눈으로 먼저 먹어볼까요? 농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묽으면 절대 안 되고요. 진해야 되는데 진하다고 해서 너무 꾸덕하면 이게 국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약간 그래도 진하지만 후루룩 하는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적정한 농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 농도 맞출 때 사용하는 게 특별한 물과 그 다음에 빙수 얼음. 콩국물의 농도를 맞출 때 꼭 필요한 재료가 있다는데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대체 이게 뭐예요? 가까이 들여다봐도 그 정체를 알기가 어려운데요. 누구냐 넌? 정체를 뭔가 얼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얼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놔뒀더니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콩을 삶고 나서 따로 빼어둔 콩물입니다. 어저께 콩 삶은 물을 냉동에 얼려놓은 거예요. 이 재료가 핵심, 고소함이 깊어지는 방법이랍니다. 이렇게 콩을 삶아낸 물까지 얼려서 사용하면 코로 맞는 향부터 차원이 다르다는데요. 진한 콩 국물에는 다 비결이 있네요. 육태와 서리태 7대3으로 저희 섞어 쓰는데 이거에 대한 액기스잖아요. 그거 엄청 중요하고 그 콩이 가지고 있는 그 콩 맛과 요걸 넣었을 때 더 진한 맛이 살아나요. 그 다음 곱게 간 얼음으로 농도를 맞춥니다. 각얼음보다 부드럽게 갈린 얼음을 써야 쉽고 빠르게 적당한 농도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데요. 얼핏 보면 마치 팥빙수 같아 보이죠? 한 숟갈 떠먹고 싶어질 정도인데요. 팥빙수 콩국수 맞아요. 이게 물로 농도 맞추는 게 아니고 얼음으로 농도 맞추는 거라서 농도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물이 더 들어가면 저희한테는 좋잖아요. 한 그릇에서 더 나오니까. 근데 그러면 맛이 없어요. 농도가 진할수록 콩맛이 나기 때문에 갈 때도 이렇게 좀 진하게 하지만 나갈 때도 진하게 나가요. 여러 과정과 정성으로 콩국물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면을 뽑아낼 차례. 오묘한 갈색빛을 띠는 이 면, 보통의 국수면이 아니라는데요. 여긴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올해로 23년 차. 딴 데서 아니요, 전 처음 네, 진짜 어쩌다 사장이 됐어요. 어쩌다 사장이라지만 손맛만큼은 누구보다 실력자. 그래서 그녀의 면도 상당하답니다. 한 젓가락 입에 넣는 순간 호로록 빨려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 입안 가득 면을 넣어 씹으면 그 맛이 폭발한다네요. 일본 분. 하이, 소드디요. 맛있죠. 여기가 항상 맛있어요. 그 일본에도 그럼 콩국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먹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먹으니까 다른 데서는 못 먹어요. 여기서 다 가지는 하는 것 같고 또 면이 그만큼 또 쫄깃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면을 뽑는 과정도 하나부터 10까지 명인의 손을 거쳐야 한답니다. 기본 밀가루의 풋내를 잡고 맛을 더해줄 비법 가루를 더하는데요. 밀가루만 사용하지 않고요. 5가지를 갈아서 같이 혼합해서 쓰고 있어요. 검은 콩, 검은 깨, 흑미, 현미, 거기에 보리까지 건강과 맛을 잡은 곡물 오총사. 몸에 좋은 건 모두 다 들었으니 당연히 면발 자체가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원래 자가제면을 오래 하셨어요? 처음부터 저희는 사서 써본 적이 없어요. 국수집인데 면은 저희가 해야죠. 이게 핵심인데. 23년간 매일같이 하던 일이라 면을 뽑아내는 손놀림이 물 흐르듯 익숙한데요. 면이 나오는 동시에 왼손으로 당겨 접고 오른손으로 감아 담는 동작이 눈 감고 봐도 명인 맞네요. 이 일정한 자태 좀 보세요.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일하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건 남편 덕이랍니다. 칼국수잖아요.
저는 김가예요. 남편 부른 거 따서 예. 로열티 달라 그러더라고요. 로얄티는 좀 받으셨어요? 저기 뭐야. 봄이 제주 보니까 신가네가 다 가져가던데요. 저는 김가인데 애들은 다 신가잖아요. 아, 그러네요. 봄이 제주 보냈는데 신가들이 다 가져갔어요. 애들 키우느라고 돌아보면 그쵸. 애들 키우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오후 장사를 위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 벌써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있네요. 이게 바로 명인의 음식 솜씨를 뒷받침하는 모습이겠죠. 정말 눈 깜짝할 새 모든 자리가 다 찼습니다. 누가 오는 걸 좋아하셨어. 우리 엄마가 맏며느리니까 원래 큰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근데 오는 걸 너무 좋아하셨고 만들어서 주는 것도 좋아하셨고 저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얼마 남고 이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가는 그게 좋아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건 비단 콩국수만이 아닌데요. 이 메뉴 역시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이곳의 스테디셀러랍니다. 바로 구수한 들깨 칼국수가 그 주인공. 요 진실의 미간을 보면 그 맛이 짐작가시죠? 근데 확실히 뭔가 본능적으로 맛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속에 찹찹한 겁니다. 네. 못 남기겠어요. 되게 달짝지근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뭘로 만든지 모르겠지만 좀 몸에 좋은 게 느껴집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명인의 손이 더욱 바빠지는데요. 들깨 칼국수는 이 특별한 육수부터 시작이랍니다. 육수에다가 바로 섞어요. 그래야 우러나는 맛이 있더라고요. 잠시 아침 시간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명인이 출근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육수를 우리는 거랍니다. 미리 작업한 명인표 특제 육수에 면을 넣고 삶아야 간이 잘 배인 국수가 되는 건데요. 눌어붙지 않게 휘휘 저어가며 면을 살짝 익히고요. 이어서 이 비장의 무기를 더할 거랍니다. 들깨가루만큼 중요한 필수템이라는데요. 이게 어떤 가루예요? 쌀가루예요. 아, 왜 쌀가루예요? 들깨가루만 넣으면은 느끼한 맛을 줄 수 있거든요. 그 느끼한 맛을 중화시켜 줄 수 있고 농도를 조절하는 데 쓰고 그래요. 후루룩 한 번에 넘어가는 국수를 위해선 당연히 농도 조절이 생명. 1차로 쌀가루물, 2차 들깨가루로 맞추면 딱인데요. 두 맛이 어우러지도록 쉬지 않고 저어주면 끝. 자, 뚝배기에 건강 한 그릇 들어갑니다. 명인의 야심작 들깨 칼국수 완성. 이번엔 국수집의 영원한 파트너 겉절입니다. 그 어떤 국수와도 잘 어울린다는 명인표 겉절인데요. 눈집에서는 겉절이가 중요한데 정말 여기는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겉절이를 담근다는 명인.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작업하는 게 나름의 철칙인데요. 두 가지 김치가 나가거든요. 열무김치하고 겉절이. 매일 해요, 매일. 매일 약 20포기 이상의 배추를 사용한답니다.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겉절이는 다 이 고춧가루 덕. 종류도 굵기도 다른 제각각의 고춧가루 4가지를 쓴다네요. 고춧가루가 다 맛이 달라요. 요거는 일반 고춧가루, 김치용 고춧가루, 요거 매운 고추, 또 청양고추는 그 싱싱한 맛이 있어요. 매운맛의 싱싱함. 약간 굵은 거는 식감의 차이, 또 육안으로 봤을 때 더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효과. 이 겉절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겉절이가 국수를 부르니까요.
이제 액젓과 새우젓을 넣으면 양념이 완성됩니다. 먼저 해놓은 양념과 그날 새로 한 양념을 섞었을 때 더 맛있더라고요. 먼저 만들어둔 양념과 반씩 섞는 것도 기술. 냉장고에서 버무릴 거예요. 냉장고에서 겉절이를 볶아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직 겉절이를 위한 무침용 냉장고라고요? 그냥 고무다라에 놔두니까 오고 가기도 하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뭘 덮어놔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고민하다가 냉장고를 이렇게 파서 냉이 받치잖아요. 냉장고니까. 냉장고를 파서 거기서 버무리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우 냉장고에서 비비면 신선하면 두말할 거 없겠네요 뭐. 짭짤한 배추 위에 빨간 양념옷으로 이불을 덮습니다. 그러면 아삭아삭하면서 싱싱함이 살아있는 겉절이를 금방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데요. 뭐 모르겠어요. 또 어디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알아본 건 아니니까. 근데 그냥 혼자 생각해 봤더니 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만들었더니 만들어지더라고요. 겉절이뿐 아니라 시원한 맛의 여름김치, 열무김치도 인기가 최고인데요. 국물이 자작한 열무김치.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그 시원하고 개운함이 입속에 자동 재생됩니다. 이렇게 늘 김치를 담그기 귀찮진 않아요? 매일 김장. 주인과 우리 직원이 힘들면 고객은 행복할 수 있다고.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해 홀과 주방을 넘나들며 바삐 움직이는 명인. 예전에 구옥이었거든요. 아, 이 사진이요? 네네. 털을 지키며 문을 연 국수집인 만큼 절로 사명감이 생겼답니다. 네, 아버지가 이제 국수를 되게 좋아하셨고 집을 지시는데 여기는 국수집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혼잣말처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 남편이 이제 허리를 그때 다치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아버지의 여기는 국수집 했으면 좋겠다 그게 딱 오버랩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국수를 만들게 된 딸. 이후 묵묵히 일하다 보니 단순한 국수집 이상의 의미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지런을 놓을 수가 없다는데요. 여전히 주방을 지키는 명인. 쪽파로 무슨 요리 하려고요? 씻고 또 씻고. 이거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은 거 아니에요. 저희 해물파죠. 주 재료죠. 국수만으론 아쉬운 사람들을 위한 서브 메뉴 해물파전을 보여주겠답니다. 달궈진 팬 위로 반죽물을 고루 입힌 쪽파를 양껏 올리고요. 해물도 아낌없이 팍팍. 다듬고 붙이고 하는 과정도 엄청 손이 많이 가고 한데 국수집에서 함부로 뺄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파전을 정말. 재료로 꽉 찬 비주얼부터 지글지글 굽는 소리까지 완벽 그 자체. 잠깐 파전을 잘 굽는 팁이 있다면서요? 얼만큼 익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 번 뒤집으면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딱 컨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채반이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탁. 요 정도면 한 60% 정도 익은 거예요. 명인의 작은 노하우까지 더한 해물파전은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음식인데요. 겉바 속촉 해물파전. 저도 먹고 싶어요. 맛도 있지만은 먹을수록 되게 그 몸에 좋다라는 느낌 같은 게 확 느껴져가지고 제 낙이에요. 이거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에 그냥 바로 그쪽 가려다가 일부러 여기로 왔어요. 뭐 한 잔 먹고 간단히 한 잔 하고 이거 시원하게 하면 건강하게 하고 하루를 그냥 아주 기분 좋게 마감한다는 느낌 같은 게 좀 들어서. 맛있는 음식 하나에 행복을 찾는 손님.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명인은 잠시 앉을 새도 없답니다.
더욱더 요리에 매진할 뿐이라네요. 오래 일할 때는 16시간도 일하지. 그럼요. 어제 같은 경우도 3시에 들어갔잖아요. 새벽 3시요? 근데 식당은 전으로 할 일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몸은 고되지만 오롯이 국수 외길만 걸어온 김서현 명인. 가족과의 행복도 있고 손님과의 기쁨도 있고 일에 대한 기쁨도 있고 그것이 다 같이 어우러진 거라서 이건 나의 생명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결같은 맛을 위한 명인의 노력 늘 응원하겠습니다.